네, 안녕하세요 친구들. 청년중개사TV 베이저입니다. 오늘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. 저번 시간에는 그 다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썰도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해요. 제가 계약했던 썰들, 재밌는 것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페 그 중개권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 거예요.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가잖아요. 카페 같은 경우에 중개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카페에 관해서 좀 제반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. 브랜드 카페라든지 개인 카페라든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서로 운영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사실적으로 뭐 음식점 같은 거 중개하시는 것보다 카페 중개하시는 게 카페나 편의점 중개하시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. 뭐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도 많고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오늘 풀 썰은 두 가지인데 카페인데요. 둘 다 카페인데 처음에는 이제 카페벤에 얘기를 할 거예요. 이거는 계약이 안 된 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된 썰이고. 네, 카페벤인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거기 그 상가 프라자 2층에 아는 이모님이 그 피부관리샵 같은 걸 하고 계셨는데 그 밑에 있는 부동산이 거의 그 프라자를 독점으로 중개를 하다시피 해요.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임차인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권리금 같은 경우에도 뭐 3천에 내놓고 뭐 4천에 내놓고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그냥 1,000만 원에, 원래는 이제 임차인한테 1,000만 원 정도에 계약할 사람인데 어떻게 좀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의향을 물어보고 이제 깎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여기 1,000만 원이에요 그래놓고 와갖고 1,000만 원에 계약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을 안 하죠. 그러고서 또 다른 손님이 오니까 여기 계약 기간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약 기간 끝나면은 권리금 없이 들어가셔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게를 거의 뺏기다시피, 뭐 뺏긴 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하셨죠, 기분을. 네. 그래갖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아서, 아니 같은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나한테 계약을 해서 가게를 얻고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렇게까지 보호를 안 해주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도 단돈 몇백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나가게 하는 게 그래도 도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저도 조금 화가 나서 그쪽 상가를 다 명함을 돌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카페베네가 하나가 딱 나왔죠. 그래갖고 그거를 중개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손님 한 분이 왔는데 야 정말 그런 관종이 또 없습니다. 저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사장까지 만나고 그러고서 한 바퀴 둘러보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절 보내고 그리고 가가지고 사장 전화번호를 따서 선생님 뭐 그때 당시에 관리가 5천에 나왔어요. 거기 카페 매출이 월 뭐 여름 같은 경우에 한 3천 정도 나오는 카페였는데 권리금 5천이었는데 내가 돈이 별로 없으니 3천에 계약을 하자. 부동산 빼고 부동산 복비도 나가야 되니 3천에 나랑 그냥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. 근데 그 다행히도 그 카페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갖고 또 저희는 또 굉장히 많이 따졌죠.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온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할 것처럼, 여자분이었는데 그분도 정말 할 것처럼 막 다 물어보고 뭐 언제 계약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뭐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맞출 수 있고 막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. 네. 그러고서 막상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. 계약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. 근데 중개를 하면서 가장 짜증이 날 때가 연락 두절될 때예요. 뭐 하면 한다, 안 하면 안 한다. 연락을 줘야지 저희도 마음이 편한데 솔직히 안 한다고 하면은 기분은 나쁘죠. 예,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뭐 다음에 더 좋은 거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. 그렇게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 전에 그 3천에 계약한다고 뒤로 돌려서 뒤통수 하려고 하시는 분도 그렇게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. 네. 그럼 막 그렇게 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.
아, 그리고 또 그 처음에 연락하신 분이 원래 편의점을 보시던 분이었는데, 그때 그 카페 때문에 제가 정말 전화를 많이 드렸어요. 전화를 안 받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,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계속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카톡도 안 보고. 아무리 바빠도 솔직히 여러분,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핸드폰 그래도 손에 들고 있는데 요즘에 그 카톡 안 보고 문자 안 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? 연락 온 거는 알았겠죠, 솔직한 얘기로. 본인이 연락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건데,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어쩌다가 이제 편의점 매물 좋은 게 나온 게 있어서 단체 문자를 돌렸는데, 정말 보내자마자 문자가 오더라고요. 주소 좀 알려달라고, 어딘지 보겠다고. 그리고 저도 똑같이 했어요. 안 보냈어요, 저도. 나중에 급하면 전화 오겠지. 전화 오면 한번 뭐라 그러자 라고 할 생각으로 아직까지 안 보내고 있는데, 그 카페 베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굉장히 많이 붙이고 했지만 참 힘든 물건이었어요. 예, 권리도 걸리고, 또 요즘 경제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확실한 물건들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됐는데, 결국에는 거기 안에 있는 부동산이 했더라고요. 그것도 되게 웃긴 게 5천에 권리를 내놨는데 카페 한다고 손님이 오니까 아, 저기 권리 2천짜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가서 선생님 권리 2천이죠?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참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벙 찌는 거예요. 야, 이게 뭐지? 나 5천에 내놨는데. 그리고 심지어 그 부동산에는 물건을 내놓은 적도 없어요.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카페 사장님도 급하니까 2,500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. 그러고서 한 며칠 그 얘기 듣고서, 그래서 그 사장님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사장님 감사합니다. 네, 잘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, 며칠 있다가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. 정말 그 부동산에 복비 주기 아깝다.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냐. 계약서만 쓰고 땡이다. 뭐 브랜드가 넘어가는 과정에서,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할 일들이 많아요. 네, 브랜드랑 이제 가맹계약도 맺어야 되고요,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, 그리고 일반 음식점, 휴게 음식점 그 허가 이전도 해야 되고요,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다시 내야 되고요.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양도양수 과정에 있는데,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뭐 팁을 주거나 뭐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. 솔직히 그거 구청에다 전화해서 좀만 알아보면은 한 5분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. 솔직히 허가라든지 뭐 그런 과정들을.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주니까, 자기가, 내가 파는 사람인데 부동산에 복비를 주고 일을 시키는데 정말 주기가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. 근데 뭐 어떡해요. 예. 그럴 것 같았으면 저랑 하셨어야지. 뭐 이미 다 지나간 얘기니까. 그냥 뭐 어떡해요. 그냥 고생하시겠네요.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, 그런 분들이 주변에 조금 계세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카페인데, 제 네이버 TV, 청년 중에서 네이버 TV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매물을 계속 올리니까 아실 거예요. 고잔동에 있던 카페 매물인데, 네이버 TV 보시고 연락 주신 분이에요. 저랑 동갑인 여자분이신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카페를 보고 싶다. 근데 때마침 그때 그 사장님이 휴가를 가시는 상태였어요. 저번 달이니까, 요번 달 초죠. 네. 여행을 가셔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겉에만 이렇게 한번 쓱 보시더니 괜찮네요. 여기 사장님은 언제 오시죠?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오십니다. 수요일에 한번 오시죠 라고 해가지고 또 만났어요.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, 이게 또 여러분도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조금 느낌이 와요. 이 사람은 할 사람이다. 이 사람은 그냥 보러 오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, 처음에 저녁에 와갖고 여기 안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. 이게 딱 뭐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캐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느낌이 좀 쎄하게 오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은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좀 얘기도 좋게 하고 권리금도 좀 절충해준다고 얘기하고,
좀 좋게 얘기를 했죠. 그러고서 이제 사장님이랑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. 야, 이 사람 참 할 것 같다. 느낌이 좋다.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조금 땡겼어요. 뭐 좀 구라 아닌 구라지만 다른 카페를 보러 오시는 분이 그 다음 타임에 또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선생님 뭐 이게 계약하시려면은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계약금이라도 넣으셔라. 지금 여기 다음 타임에 또 카페 보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이것도 하나의 좀 스킬이에요. 좀 조급하게 만드는 스킬인데, 네가 봐서 좋은 물건은 남이 봐도 좋은 물건이니까 네가 이게 정말 마음에 들면은 지금 찍고 가라 라는 무언의 약간 좀 압박이거든요.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또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또 그 사장님이 또 잘해주셨어요. 뭐 레시피라든지 이런 거 다 넘겨주시고,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냥 주겠다. 뭐 일회용품 뭐 필요한 거 있냐?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거는 요 그림이랑 뭐 요 정도 요 기계는 내가 갖고 갈 건데 나머지들은 뭐 갖고 갈 거면은 놔두고 가고,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또 좋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날 또 바로 계약을 했어요. 그날 또 계약을 바로 하고, 정말 2번 보고 계약하셨죠. 그렇게 계약이 빨리빨리 되는 경우에는 또 빨리빨리 돼요. 정말 안 되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보여줘도 안 되는 가게들도 있는데,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, 그 자동차 썬팅집 그 사장님도 보고서 10분 만에 계약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좀 편하죠. 편의점 손님도 정말 제가 물건을 뭐 한 10개, 20개 보여드린 분도 계세요. 근데 그래도 뭐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셔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 와중에도 그냥, 근데 하나의 그 좀 규칙이 있어요. 보여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. 한번 생각해볼게요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옷가게에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올게요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. 여러분들이 그 물건이 정말 좋다고 판단이 되고 주변에 그런 물건이 없다, 뭐 동일 스펙에 더 저렴한 권리금의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땡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해요.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 배우고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고 그건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처세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책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? 이게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조금씩 까먹어요.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, 이제 이번 달 말에 잔금인데, 잔금일날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개인 카페다 보니까 휴게음식점, 그리고 휴게음식점 사업 그 허가 이전,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, 그것만 저희가 해드리면 되는데,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그 음식점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전을 하실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. 처음은 일반 음식점이나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거라고 하면은 1종 뭐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식으로 허가증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. 자, 이거 2가지를 이전을 해주셔야 돼요. 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, 기존에 있던 사업자 등록 그 음식점 허가증, 뭐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뭐 일종 근린이라든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그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2개를 갖고 계시는 분이 원래 주인이죠. 그분이 이분한테 넘겨주시는 건데, 그 2개를 들고 먼저 처음에 구청으로 갑니다. 관할 구청으로 가요. 그 소재지 구청으로 가서 새로 하려는 분이랑 매수인 매도인을 2분 다 데리고 가서 이분이 폐업을 하시고 이분한테 이전을 하실 거다 라고 하면은 허가증을 구청에 반납을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허가증을 넘겨줍니다. 새로 양수인 이름으로요.
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분 손 잡고 세무서로 가요. 세무서로 가서 그 주소지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을 시키고, 그리고 새로운 양수인이 그 주소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은 모든 양수 양도 과정이 끝납니다. 간단하죠? 예, 참 간단해요.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건데 다른 부동산들에서는 잘 안 해줘요, 그런 거를. 예.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권리양도 계약을 하실 때 뭐 여러분들 수수료를 못 받을 걱정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. 예. 권리양도 계약이기 때문에 법정 수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. 법정 수수료는 받겠지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, 용역계약 수수료죠. 네, 이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팁을 드리는데, 자, 권리양도 계약을 쓰실 때 먼저 용역 수수료, 권리양도 수수료를 몇 프로로 책정할 건지 명시를 하셔야 돼요. 서류에다가 대략적으로 10%라고 명시를 합니다. 저희는. 네. 중개 수수료도 최대로 잡아서 명시를 해요. 그거는 기준금액이에요. 그건 기준금액이고, 만약에 협의를 해서 더 깎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. 하지만 안 주고 버팅긴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깎은 금액만 받고 끝내실 건 아니잖아요. 예, 그 심하니까 최대 요율대로 받아야겠죠. 예. 법에서 판례에서 정한 최대 요율은 권리금은 10%입니다. 권리 금액이 10%죠. 그 금액을 명시를 하시고, 그리고 양도 양수를 하실 때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죠. 뭐 안에 있는 집기류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뭐 기타 제반 사항들, 권리에 포함된 모든 사항들 확인을 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는데, 그때 확인증을 하나 받아 놓으셔야 돼요. 확인증을 하나 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.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들은 팁인데, 법원에다가 서류를 낼 때는, 이것도 서류도 스킬이에요. 예, 법원에다가 서류를 낼 때는 컬러 복사본을 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세무서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할 때는 흑백으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.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때 서류를 제출을 하겠죠. 그럴 때는 법원은 컬러, 그리고 세무서는 흑백.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입각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컬러가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. 네. 이거는 뭐 탐사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얘기들이에요. 변호사들이라든지 뭐 기타 소송을 많이 겪었던 중개사님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컬러로 내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세무서는 뭐 굳이 컬러로 내갖고 복잡하게, 가뜩이나 숫자가 많아갖고 복잡한데 그걸 컬러로 내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흑백으로 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팁들과 카페에 계약된 썰들 뭐 이런 것들 풀어봤는데, 이게 시간을 제가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진 못했어요. 그런 부분 좀 양해 바라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썰과 그리고 다음 인터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